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홍익대학교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에 있는 노기섭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예,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동영상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인데요. 왜 이 동영상을 찍게 됐는지 하고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았으면 좋겠는지, 그다음에 제가 어떤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 배울 때 항상 동기부여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 동영상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오리엔테이션 강의가 있습니다. 제가 들고 온 주제는 이거예요. Why computers inaccurate? 왜 컴퓨터는 부정확할까? 컴퓨터는 우리가 알기로 정확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가 부정확해? 그건 또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준비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요.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이라는 어떤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오늘 주제는 데이터 타입이다. 자료 구조죠, 자료 구조. 여러분들, 자료 구조는 겁나게 중요합니다. 모든 컴퓨터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구조가 여러 개 있는데, 프로그래밍 배울 때 맨 먼저 배우는 거예요. 실수라는 자료형이 있는데, 그런 자료 구조가 있는데, 실수라는 자료 구조를 쓸 때는 항상 어떤 에러가 존재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also all other programming languages,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도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파이썬만의 문제는 아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도 에러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추럴 피나미넌이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스럽다. 에러 아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항상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오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오, 리얼리? 진짜예요, 교수님? 오, 좀 쿨한데 내가 알고 있던 내용하고 좀 틀린데 이런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딱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 시간이 한 5분 정도도 안 됐어요. 수업 시간에 다른 내용들도 많이 나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컴퓨터에 에러가 있다는 거를 그냥 제가 일타 강사는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딱 5분 내에 설명하는 게 무척 어렵더라고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다음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준비를 해서 동영상이나 아니면 학기 중에 올려놓을 테니 그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러면 이런 궁금한 점이 좀 풀릴 겁니다. 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학기 중에는 뭐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많이 못했고 지금 조금 여유 있는 시간이 돼서 요 강의 자료 슬라이드 PPT도 별도로 준비하고 또 저도 좀 자료 같은 거 추가적으로 찾아보고 강의 준비가 완성이 돼서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중학교 정도 수준이면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주로 인공지능이나 딥러닝 관련된 내용을 하는데 요거는 약간 그런 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거리가 있는 대신에 컴퓨터에 관심이 있거나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는 모든 학생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 너무 쉬워요 하면 요 강의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헤이 교수님, 근데 이거 코렉트해요. 여전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쳐봤겠죠. 애프터 플롯 실수 연산이라고 하죠. 실수 오퍼레이션 연산. 연산은 쉽게 얘기하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해봤더니 잘 되던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되더냐 했더니 교수님 보세요. 제가 요게 파이썬 쉘이에요. 왜 이렇게 나오냐? 판서가 잘 안 되네요. 파이썬 쉘에서 0.1 친 다음에 엔터 치니까 0.1이라고 잘 나오는데요. 그리고 야 그래? 그랬더니 교수님 0.2 쳐도 그냥 0.2로 잘 인식을 하는데요. 이거 실수가 코렉트한 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 아니에요? 정확해 아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연산을 해봤어요. 그대로 치는 거 잘 되고 1 나누기 10 이건 나누기 연산자입니다. 했더니 0.1 잘 나오던데요? 오케이. 그리고 학생들이 곱하기 연산도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0.3 곱하기 0.5를 해봤더니 뭐 0.15 잘 나오던데요. 0.01호인가요? 못한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간 뭐 정확히 나오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1 나누기 0.2 하니까 뭐 5.0 뭐 이렇게 잘 나오던데요. 0.15가 맞나요? 뭐 0.5 어쨌든 이 요지는 뭐냐면 실수로 미스테이크가 아니에요. 실수. 정수 실수할 때 그 실수예요. 실수 오퍼레이션 해봤더니 잘 나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잘 나오고요. 이렇게 된 거죠. 아이 뭐요? 잘 맞는 거잖아. 그랬더니 아니요, 내가 계속 얘기했거든. 틀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가 틀려요? 잘 맞는데 잘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예제를 제가 한번 간단하게 들어봤어요. 에이, 좀 조용히 좀 해봐. 좀 해보고 이거 한번 해볼래? 요거 조금만 더 한번 체키라 좀 확인 좀 해보자. 그래서 야, 너 0.1 치니까 0.1 잘 나왔지? 0.1 치니까 잘 나오고 너 아까 0.2 쳤을 때 0.2 잘 나왔지? 그래. 이거는 nothing special. 뭐 별로 특별할 게 없어. 너 잘하고 있어. 그런데 1 나누기 10 했을 때 너 0.1 나왔지? 그러면 1 나누기 11 해봐.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이거는 뭐요? 이게 정확한 값일까요? 파이썬은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컴퓨터가. 그리고 너 아까 0.3 곱하기 0.5 했을 때 0.15 나왔지? 그러면 0.1 곱하기 0.1 하면 얼마게? 우리가 알기로는 0.01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쭉 소수점 밑에까지 쭉 가더니 야 뒤에 뭐 하나 붙네? 야 너 이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좀 뭐 좀 이상한데요? 아니면 너 아까 1 나누기 0.2 했으니까 뭐 5.0 나왔지? 그러면 1 나누기 아까 11 했던 거 똑같이 했네요. 나누기의 예제로 하나 더 넣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여전히 틀리잖아. 그리고 뭐 이런 케이스 한번 볼까요? 이런 케이스 했을 때 너 0.4로 나눠줬는데 0.3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니? 0.66666667 이거 어딘가에서 이거 무한소수저가 되겠죠? 5 나누기 3 한번 해볼까요? 5 나누기 3 3일은 3 2 남고 6 18 2 남고 6666 쭉 가죠. 쭉 가다가 어딘가에서 7로 끊었죠. 이거는 어떻게 한 거죠? 어딘가에서 뭐 반올림 했다는 얘기죠. 어쨌든 무한하게 계속 반복이 돼도 반복되는 소수인데도 어쨌든 컴퓨터가 어딘가에서는 올림을 했든지 버림을 했든지 뭔가 처리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러면 올림을 했든 버림을 했든 반올림을 했든 어딘가에 오차가 숨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정확한 값을 갖지 못한다는 거를 직감 같은 느낌적인 느낌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뭐 이럴 수도 있죠. 뭐 사실 정확히 몰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뒤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그래도 원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어쩌라는 거야. 그거 해봐야 좀 전 요 슬라이드에서 봤듯이 뭐 소수점 뭐 잔뜩 저 밑에 있는 거 뭐 요런 거 소수점 뭐 열 몇 자짜리에 뭐 어떤 거, 그다음 뭐 이게 반복되는 거, 그다음에 뭐 이렇게 반복이 반올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작은 에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우리가 교수님이 얘기하는 대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건가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컴퓨테이션 할 때, 연산을 할 때 그게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떨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냐면 뭐 수많은 거래를 하는 금융 시스템 아니면 세금 시스템 같은 데서 이게 누적 오차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나중에는 큰 오류를 발생할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정밀한 계산이 필요한 뭐 항공 쪽이나 아니면 우주 쪽 시스템에서는 뭐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 아니면 안전이 중요한 부분들 있죠. 뭐 자동차 운전이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뭐 기타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뭐 잘못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한, 아니면 또 국방 시스템, 군사 무기 시스템 같은 데서는 아주 작은 오차들이 누적돼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때 뭐 잘못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정밀한 연산을 하게 되는 데에서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의견은. 나중에 작은 오차가 누적되면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알아뒀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한 예제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가져왔는데 뭐 이런 예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뭐 간단한 소스 코드인데 뭐 대신 뭐 이런 걸 했어요. 뭐 프라이스 한 다음에 원래 가격은 요렇고, 그다음에 디스카운트 10% 할인해 줄게. 그다음에 이런 거 할 때는 뭐 세금이 얼마야 이렇게 해놓고 부동소수점을 연산을 하는 거를 한번 제가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번 한 계산값, 2번 계산값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프라이스에서 디스카운트 가격을 빼준 거죠. 빼준 다음에 요거 더하기 프라이스에서 요 앞에 값이죠. 앞에 값 빼준 다음에 텍스 세율이죠. 세율 곱해서 뺀 거. 요거를 두 개를 더한 값이 값하고, 프라이스에다가 1 마이너스 디스카운트, 그 다음에 1 플러스 텍스 레이트, 이렇게 해가 요거 두 개를 풀면은 이제 같은 공식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물건 가격에다가 디스카운트 레이트만큼 곱하면 이제 할인 가격이 되죠. 할인 가격에 1 더하기 세율 곱하면 이게 최종 가격이 되는 거죠. 할인 받은 다음에 세금을 적용한 가격이 될 건데, 요거랑 같은 수식이거든요. 요거를 계산을 해서 첫 번째 거 출력해보고 두 번째 거 이렇게 출력을 해본 다음에 요 두 개가 같니? 이렇게 계산하나 두 번째로 계산하나 수식이 같게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결과값이 물건값이 같아야 되거든요. 출력을 해보면 첫 번째로 계산한 거는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로 계산하면 9.45가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랑 두 번째랑 이제 전개해보면 같은 식인데 얘랑 같냐고 물어보면 물건 가격이 틀려요. 여기서 비교 연산자를 쓴 거죠. 같니? 이거랑 똑같니? 메모리상의 값이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펄스야. 사실은 수식을 물건값, 그러니까 할인율 계산하고 세금 계산해서 물건값 산출하는 거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최종 값이 똑같으면 되는 건데, 근데 틀리다고 하면 이거 비교 연산을 해서 야, 너 가격 계산 잘못했어.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요거는 왜 그래요?
요거에 있는 그 미세한 오차가 숨어 있기 때문에 비교 연산이 실제로는 참인데 거짓으로 판별하는 어마무시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썬에서는 뭐 데시멀이라는 클래스를 제공을 해주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판단에 최종 판단에 문제가 되는 거죠. 야, 너 세금이 10만 원인데 세금 다 냈어? 네? 세금 실제로 10만 원 냈는데 10만 점 뭐뭐뭐뭐뭐점 끝에 뭐 어떤 소수점 오차가 있어서 숨어 있었어. 틀려 세금 낸 가격이. 나는 다 냈는데 얘 세금 뭐 미납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펀더멘탈리즘. 이게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는 컴퓨터 시스템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오차 없는 컴퓨터는 없습니다. 그 오차를 줄여갈 뿐이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까지 한 번은 들어야 되겠다. 제가 동영상 촬영을 해놓으면 뭐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면 나중에 다시 들으면 될 테니까 한 번은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아니면 코딩하는 사람, 개발자라면 뭐 신라면 그런 거 아니에요. 개발자라면 죄송합니다. 개발자라면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코스를 이제 설계를 해봤는데 이거 5분 만에 도저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써놨고요. 여기서는 지금 한 거죠. 왜 이걸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왜 모티베이션이 뭔지, 동기가 뭔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제가 하는 거 끝에서부터 완벽한 이해까지 한번 짚어보자. 그리고 요거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실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우리는 지금 10진수라는 걸 쓰고 있는데 컴퓨터는 현재까지는 2진수를 쓰고 있거든요. 10진수를 2진수로 어떻게 변환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여기서 오차가 발생하는 거에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변환을 했으면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컴퓨터에 메모리상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고정 소수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정 소수점 방식으로 실수를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 그래서 여기에서도 에러가 발생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근사 에러가 발생한다는 거를 알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얘는 발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이 부동소수점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로팅 포인트라고 하는데 플로팅이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거죠. 이런 방식이 있는데 컴퓨터가 어떻게 부동소수점 방식으로 실수를 표현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해도 근사 에러가 여기도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발생, 이렇게 해도 발생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컴퓨터가 음수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음수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건 약간 보너스 강의인데 야 컴퓨터가 어떻게 교수님 음수는 음수지 뭐 음수를 이해하는 게 뭐 따로 있어요 막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음수를 이해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컴퓨터가 숫자를 어떻게 처리하는 건지에 대해서 뭐 알 수 있어가지고 음수를 이해하려면 뭐 보수, 그다음에 레딕스라고 불리는 기수, 그다음에 뭐 진법, 이진법, 십진법, 뭐 애너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 뭐 그런 추가적인 것들을 여기서 보너스 강의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많이 쓰고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다 이거를 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것도 많이 씁니다. 여전히. 네, 그런 것들 요거를 설명을 하고 음수 처리를 설명하고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식으로 이제 수체계가 돌아가는지 음수를 이해하는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는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요런 게 있다. 얄팍한 코딩 사전이라는 유튜버가 올려놓으신 게 있는데 이것 좀 참고하고요. 블로그 중에 실수 표현의 원리를 한눈에 이해해보기라는 블로그가 있어요. 이 블로그가 이거 엄청 잘 돼 있던데. 제 블로그 주소를 한글로 부여하면 상당히 안 좋죠. 주소 인코딩 이렇게 막 깨져서 나오는데 뭐 나중에 강의 자료도 깃허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찾아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블로그 중에 뭐 부동소수점 오차를 해결하는 방법, 뭐 데시멀 라이브러리라는 걸 소개하는데 뭐 재밌는 그리고 아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는 기본기가 된다. 나는 중학교 졸업했어요. 소프트웨어 꼰대 강의 굳이 필요 없어요. 저는 내용이 너무 길잖아요. 한번 강의하면. 요거 두 개만 봐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글 읽는 거 싫어하면 유튜브 한번 보시면 좋고, 그 다음에 당연히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공식 다큐먼트, 공식 문서도 한번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제가 뭐 모든 걸 다 새로 만든 건 아니고요. 뭐 유명한 블로그 분들이 올려놓으신 것들 토대로 해가지고 틈틈이 뭐 새롭게 재구성을 해서 만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OT 시간이었는데요. OT 시간 제일 대학에서는 OT가 좋죠. 수업을 안 하니까 좋긴 좋은데 저는 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동기부여가. 그런 부분들 잘 들어주시고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이제 동영상을 차근차근 올리기 시작할 거니까 준비되는 대로 저도 마음의 준비야 몸의 준비야 노가다를 PPT 만드는 노가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급적 올릴게요. 올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컴퓨팅의 기초를 잡아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첫 OT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업에서 봬요. 감사합니다.